우리 사람도 어디 아프면 의사 선생님 가서 진찰 받고 건강 검진 받잖아요, 여러분. 건강 검진 받듯이 지구도 누군가는 건강 검진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밀하게. 근데 그런 정밀 건강 검진을 하려면 지구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환경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지구 환경 지표들이 총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다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습도도 바뀌고 구름 뭐 바뀌고 이 눈 덮인 면적, 영구 동토, 그다음에 이제 생태계, 나무의 이런 수목선, 여러 생물종의 어떤 서식지 이런 것들까지 다 바뀌고 있잖아요. 생물들의 서식지 이런 게 바뀌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도시를 지어놓고 계속 도시를 안 옮기잖아요. 근데 이 도시 주변의 생물들의 서식지는 자꾸 바뀌니까 우리 인간과 다른 야생 동물과의 접촉이 자꾸 늘어나죠. 접촉 안 하던 생물, 새로운 생물들하고 접촉이 늘어나면 그들이 가진 바이러스 중에는 우리가 면역력 없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그럼 바이러스 충격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오래전부터 기후과학자들이 계속 경고했던 거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중에 지금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런 것들 다 그 차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지구 환경이 총체적으로 바뀌다 보면 지구의 순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탄소 순환도 바뀌고 산소 순환도 바뀌고 생지화학적인 원소들 순환도 다 바뀌지만 물 순환 자체도 바뀝니다. 지구의 물 순환은 바다에 주로 물이 있다가 이게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 우리 비가 올 때 이 빗물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시면 다 이 바다에서 온 거예요. 이런 물 순환을 하는 건데 이 순환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바다도 바뀌고. 이게 바뀌다 보면 물 순환 패턴이 바뀐다는 게 강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막 오고 비 오던 곳에 비가 오랫동안 안 오고 가뭄이 심해지고 폭염이 심해지고 반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심해지면 막 산불이 많이 나고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물 관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적응하지 못한 피해가 커지는 거예요. 이 지구 환경 지표들도 다 과학적으로 데이터들을 가지고 봅니다. 그럼 수십 년 동안 보면은 이산화탄소 농도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메탄도 올라가고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고 해양이 가지고 있는 열 함량 자체가 올라가고 해수면도 올라가고 북극 해빙 면적은 줄어들고 그린란드 남극 대륙 이런 데 빙하량은 막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런 지구 환경 총체적인 환경 지표들이 아주 급격하게 다 변하고 있어요. 종합 판정을 내리면 암이에요. 근데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근데 이걸 알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바다가 중요해요. 해양의 열 흡수. 아까 온실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축적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축적되는 열이 지구 내에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90% 이상이 다 바다로 가는 거예요. 바다. 90% 이상은 바다에 흡수돼요. 엄청난 열이 바다에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이. 면적도 넓고 깊이도 깊어가지고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바닷물에 온도가 바뀐다는 거는 엄청난 열이 여기 들어간 거죠. 20제타줄이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예전에 투하됐던 그 원자폭탄 있잖아요. 1초에 원자폭탄 4개씩 터지는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그 20제타줄이 1년에 바다에 흡수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에너지가 바다에 흡수되니까 바닷물이 멀쩡할 수가 없죠. 바닷물 수온이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가는 곳이 있고 조금 올라가는 곳이 있고 그래요. 북반구는 많이 올라가고 남반구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북반구 중에서도 제일 고위도에 여기 북극은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라는 바다예요. 북극해 수온이 가장 빨리 올라가고 2050년, 2100년이 되면 제일 많이 3도, 4도 올라가는 곳이 바로 북극해입니다. 북극해는 왜 이렇게 빨리 온도가 올라가느냐? 해빙이 사라지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이 1984년이고 오른쪽이 2016년인데 보시다시피 84년에 비해서 2016년에 북극을 덮고 있던 해빙이 다 사라진 거예요. 북극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 태양을 반사해주던 해빙이 사라지니까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흡수됩니다. 바다에 흡수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죠. 바닷물 수온이 빨리 올라갑니다. 수온이 올라가면 더 잘 녹이니까 더 줄어들고 그러면 또 더 잘 흡수되니까 수온이 더 올라가고 그런 일이 북극에서 자꾸 벌어져요. 저기 북극에서 벌어지는 일이 우리가 사는 이 북반구 중위도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북극 한파라고 들어보셨죠? 자, 북극이 이렇게 온난화되면 북극하고 적도하고 온도차가 줄어들면서 중위도 상공에 뱅뱅 돌면서 부는 제트기류라 그러는데요. 이 제트기류가 약해져요. 이 제트기류 약해지면 똑바로 안 가고 굽이쳐서 붑니다. 굽이치게 되면은 이게 올라가는 곳이 있고 내려가는 곳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데는 남쪽에 있던 따뜻한 대기를 중위도에 영향을 주게 되니까 중위도 거기가 따뜻해지고 막 폭염이 심해지고 이러는데 반대로 이게 내려가는 곳에는 북극에 가둬뒀던 차가운 냉기가 중위도까지도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중위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극단적인 차가운 대기가 중위도에도 막 오는 거예요. 영하 40도, 영하 50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2년 전이구나. 그때 텍사스 같은데 여기 남부 지방인데 미국 굉장히 따뜻한 지방인데 거기가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따뜻한 지방 도시들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차가운 이런 거에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이 중위도에 한 번씩 벌어져요. 반대로 극단적으로 덥기도 하고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긴다. 북극만 더워지는 게 아니고 열대바다도 더워져요. 이게 열대바다의 수온이 제일 높은 바다 우리 웜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서태평양하고 인도양 여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푸들이 웜풀이에요. 웜풀은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게 위에는 과거고 아래는 최근이에요. 이게 더 진해졌죠. 그러니까 웜풀의 수온도 올라가고 있고 웜풀 해역의 면적도 넓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여기 열대지방에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닙니다. 네, 태풍 같은 것들 우리 북반구 중위도에 막 강타하는 이런 태풍 같은 게 여기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따뜻한 바닷물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 수증기 증발이 잘 돼야 태풍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증발을 시킬 수 있는 이 바닷물 수온 자체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태풍도 더 습하고 강하고 위력적인 태풍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슈퍼 태풍 이런 게 앞으로 많아진다는 거고요. 더 빠르게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이름은 지역적으로 다 달라도 다 같은 현상인데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걸 항상 이 열대바다 따뜻한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만 있으면 피해가 없는데 이게 움직이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와서 강타를 하니까 막 강풍에 호우에 페일 이런 피해들을 보는 거예요. 작년에 흰남노라는 태풍 왔었잖아요. 이 흰남노 이런 태풍 이상한 태풍인 거예요. 전에 못 보던 형태예요. 이런 것들이. 원래 열대바다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온대바다에서도 이제 태풍이 만들어져요.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니까 여기도 태풍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기후가 달라진다는 게 그냥 지구 평균 온도 조금 올라가고 마는 문제가 아니고 태풍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런 심각해지는 태풍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면 피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자, 바닷물 수온 바뀌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원래 열대 태평양의 동쪽 서쪽 간의 이 수온 분포가 달라지면 곳곳에서 막 기상 이변이 생겨요. 그 우리 엘니뇨라 그러죠. 동태평양이 이례적으로 좀 따뜻해지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증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쪽에 비가 많이 와요. 원래 이쪽은 사막이 있고 뭐 비 안 오는 동네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막 홍수 나고 산사태 나고 막 그러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여기는 비 원래 많이 오던 곳인데 여기 하강 기류가 생기고 이러면서 비가 잘 안 와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막 산불이 많이 나고 폭염이 심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곳곳에서 잘 경험하지 않았던 기후들을 경험하는 게 엘니뇨. 반대가 되면 라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상 이변이 자꾸 현실화되는 배경에도 바닷물 수온 분포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도양에도 바닷물 수온 분포가 동쪽 서쪽 사이에 달라지면은 비 안 오던 곳에 비가 막 많이 오고 비 오던 곳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상 기후가 막 생겨요. 이게 극단적으로 인도양 동서간의 온도 차이가 생겼던 게 2019년 가을인데 2019년도 가을에 서인도양이 동인도양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2도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례는 특이한 거라서 제가 TVN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소개를 했어요. 인도양이 이쪽 서쪽이 동쪽보다 많이 따뜻해지니까 이쪽에 비가 많이 오고 호주 여기가 비가 안 와요.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산불이 나기 시작하는데 막 마른 번개 치고 막 이 불이 나는데 강풍 타고 이게 번져나가니까 소방관들이 불을 못 끕니다. 2020년이 돼도 못 꺼요. 몇 달째 계속 탑니다. 우리나라 남한 면적 이상이 타버립니다. 불이 이렇게 막 솟아 올라가면서 토네이도가 만들어서 하니까 접근도 못하고 방독면 없으면 숨도 못 쉬고 그래서 호주에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보는 동안에 동아프리카, 중동 이쪽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한쪽에 비가 그렇게 안 온다는 건 다른 쪽에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물량은 똑같으니까. 습한 환경에 잘 서식하는 또 사막 메뚜기가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해서 여기를 휩쓰는데 시속 150km로 날아다니면서 다 초토화시키더래요. 먹을 거 다 없애버린대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2019년, 2020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게 2020년 돼서 동아시아 이쪽에도 오고 우리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췌장장마. 근데 뭐 중국 남부 이런 데는 뭐 수재민이 막 수천만 명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패널들이 막 놀라고 이랬는데 그때 지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20년 안에 다 죽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무슨 20년이 걸려요. 10년 안에 1.5도 수준 도달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잘못하면 티핑 포인트 완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자살할 거냐, 집단 행동할 거냐,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바다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빙하까지 있습니다. 빙하. 지구상에 가장 많은 빙하는 여기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에 빙상 형태로 있어요. 면적도 넓고 두께도 막 수천 미터 이렇게 두꺼워서 거대한 부피의 빙하가 있는데 99% 빙하들이 다 빙상 형태로 있어요. 이 빙상들을 과학자들이 계속 인공위성으로 모니터링 해왔는데 20년 넘게 계속 측정을 해보니까 두께가 점점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가 그린란드고 아래가 남극입니다. 여기 진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두께가 많이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가장자리죠. 그린란드에서 엄청나게 사라져요. 1년에 2,810억 톤씩 사라집니다. 1년에 77억으로 나누면 각자 36톤, 한 달에 3톤. 3톤 트럭에 꽉 채운 얼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린란드에서 바다에다가 옮기고 있다. 2002년부터 측정을 해왔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엄청난 얼음량이 여기서 사라졌고 이게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가죠. 남극도 많이 사라지는데 그린란드보단 작아요. 근데 남극은 문제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여긴 아주 진하잖아요. 이런 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녹는 빙하가 있습니다. 남극에. 요 빙하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불려요. 둠스데이 글래시어. 정식 이름은 스웨이트 빙하인데
이 스웨이트 빙하를 왜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하냐면 이게 너무 빨리 녹고 있어요. 녹는 이유가 대기가 이게 기온이 높아서 위에부터 녹는 게 아니고 따뜻한 바닷물이 들어가서 요 아래쪽을 파고 들어가서 녹이고 있어요. 빙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밑에는 자꾸 파고 들어가고 두꺼비집 아시죠? 이렇게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돌발 붕괴까지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도 여기 가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이 빙하 자체가는 크기가 스코틀랜드 정도만 해요. 크진 않아요. 이게 와르르 이렇게 무너져서 돌발 붕괴라도 하면 평균의 수면을 한 65cm로 올립니다, 갑자기. 지구 전체. 그 면적을 곱해야 됩니다. 65cm 곱하기 전체 면적. 그만큼의 부피의 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빙하가 전체 빙상의 코르크 마개 역할을 하는 빙하예요.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 이 코르크 마개 뽑히면 안에 있던 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르르 무너지면 이 안쪽에 있던 빙상이 이쪽으로 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수형 구조가 다 흘러나오면 서남극 빙상 전체가 녹으면 해수면이 5m 이상 올라가 버려요.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5m 올라간 상태에서부터 태풍이 오면 해일이 5m 위에서부터 몇 미터 더 올라가는 거예요. 생존을 못합니다, 인류가. 그래서 운명의 날 빙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발 붕괴할까봐 그 가능성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온이 올라가면 열팽창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거든요. 똑같은 양의 물이 있어도 수온이 올라가면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커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수온 가지고 계산해 보면 열팽창 효과 때문에 해수면이 2000년대부터 2010년대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극지에서 이제 육상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니까 융빙수가 늘어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또 표시를 해보면 그만큼 더 올라갔죠. 열팽창 효과와 융빙수 효과를 합친 게 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보시면 실제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해수면 상승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수온이 올라가는 열팽창 효과와 육상에 있던 빙하가 녹아서 융빙수가 흘러 들어가는 융빙수 효과 두 가지 원인이다. 그 외에도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주요한 게 이 두 가지다. 자, 그럼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뭐 해안 이런 저지대 이런 데 침수 피해 자꾸 커지겠죠. 예를 들면 2050년 되면은 베트남의 남부 지역 일부가 만조시에 침수 피해를 겪는다. 이런 전망을 기존에 했었어요. 근데 최근 전망은 일부 지역이 아니고 상당부 지역이 만조시에 수몰될 수 있다. 이렇게 연구가 바뀝니다. 이렇게 1년에 0.6mm, 0.7mm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1년에 3mm, 4mm씩 올라가요. 이게 몇 배나 빨라졌어요. 상승 속도가. 가속화되니까 기존 전망치를 자꾸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밋 센츄럴 같은 데서는 2050년만 돼도 해수면 상승으로 이제 대도시들까지 피해를 겪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태국 방콕,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가 만조시에 침수 피해를 겪는다. 우리나라 당연히 삼면이 바다인데 곳곳에 침수 피해가 심해지겠죠. 폭풍 해일이 찾아옵니다. 태풍이 오면. 그죠? 과거에는 그래도 해안가 저지대만 피해를 줬어요. 근데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면 기준 자체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부터 조석도 거기서부터 오르내리는 거고 태풍이 찾아오면 거기서부터 폭풍 해일이 올라오는 거니까 더 안쪽에 있던 대도시에까지 이제 피해를 주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해를 입는 곳들이 5% 이상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해양학 중에서 물리해양학을 또 세부 전공을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적으로도 대기 중에 탄소 증가했잖아요. 온실가스 농도 아까 증가한 거 확인하셨잖아요. 탄소 농도가 증가한 게 바다에 녹아 들어가니까 바다에 녹아 들어가는 탄소도 점점 많아져요. 바다가 탄산염 농도가 많아지게 되죠. 그럼 바닷물 산도가 바뀝니다. 바닷물 약한 염기성인데 pH가 점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 산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산성이 된 건 아니에요. 산성화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pH가 낮아지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생물 정도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 칼슘 골격을 갖는 생물들은 칼슘을 빼가요. 그래서 탄산칼슘 만들기 때문에 칼슘이 자꾸 몸에서 빠져나가죠. 바닷속 생물들, 산호, 갑각류, 성게 뭐 이런 것들은 자꾸 pH 낮아지는 환경에서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도 변하죠. 자, 해양 생태계가 이런 기후 때문에 바뀌는 거. 기후를 누가 바꿨어요? 우리가 바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자연재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들이 이제 기후 피해 보는 그런 국가들이 보상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 책임이 많은 국가들은 그만큼 압박이 커지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데다가 해양 생태계도 막 이렇게 변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바꾸는 거고. 근데 해양 생태계 완전히 무너지면 인간이 여기 지구에 거주할 수가 없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양에 많이 의존하고 삽니다. 페트병 이런 것도 한두 달 지나면은요 눈에 안 보이게 막 작아져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작아진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죠.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계속 남아있고 플랑크톤 같은 이런 얘네들이 먹이로 오인해서 이걸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그 농축이 되잖아요. 플랑크톤을 먹는 또 다른 생물. 점점 먹이사슬 따라서 올라오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우리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거잖아요. 바다를 우리가 심각하게 직접적으로도 파괴하고 간접적으로도 기후변화를 통해서도 파괴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